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강민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재호 선대위원장, 이수재 부회장 예비후보, 박우성 사무장이 참석했으며 정강민 예비후보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 측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한인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와 경위, 판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새롭게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한인 인구 분포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투표소를 기존보다 확대해 3곳으로 운영할 것과 선거 자금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금을 현행 $20,000에서 $50,00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먼저 이재호 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정강민 회장 예비후보 선대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카고 한인의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카고 한인의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경위와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선관위 위원장님들과 선관위 위원님들께 정중히 건의드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한인회와 선관위가 결정한 규칙과 그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약서를 살펴보고 특정 후보 측에 유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식과 법에 위반되는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성공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한인회와 선관위임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이고 위압적이며 마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규약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후보가 공개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위원장님께서 윈TV와의 선거 관련 인터뷰에서 본 우리 정 후보님에 대한 위협적인 연령차별 언급을 하며 상대 후보에게는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한인회는 충분한 설명 없이 입법부 등록금을 최저 금액 $20,000불로 이미 책정하고 빠듯한 선거 일정을 졸속으로 결정하여 선관위는 서약서의 내용 항목 중에 우리 후보자가 선의의 뜻으로 한인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 $100,000불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의 진위를 왜곡하고 보증수표로 선납부한 후에 이 선거 공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불한 기부금은 한인회로 기속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항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유권자들을 위한 교통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제약 등을 명시하셨고 또 이러한 정황으로 비춰볼 때 상대 후보 측은 현 한인회 부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상임이사 등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이미 이번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서약서의 내용 중 한인회와 선관위가 사전 협의 및 조율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 허 후보 측 그리고 선관위와 3자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를 치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부 사소한 것들은 받아들여졌지만 중요한 핵심 문제들은 상대 후보와 선관위가 뜻을 같이하여 계속 고수하는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누가 선관위의 위원인지 저희가 착각할 정도로 저희로서는 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이것은 아니다. 시카고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선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일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에도 서로 마지막 합의를 위한 3차 협의 회의를 3재간에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관위는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허 후보 측이 선관위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들이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법원이 저희 요구사항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협의하여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선관위의 계속적인 독선과 공정하지 못한 선거 관리로 인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인 동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더 좋은 환경과 일정 속에서 진정한 일꾼이 되어줄 한인 회장을 선출하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시카고 한인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 구성될 선관위 위원장님, 선관위 위원들께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거 투표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한인 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작금에는 한인들이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주거하기 때문에 진정한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심으로 한인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접근이 용이한 다수 투표소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전략하는 범위 내에서 세 곳의 투표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저희 정 후보 측에서는 이미 사전에 청소비 약 한 200불 정도를 헌금하는 조건으로 파킹장이 충분하고 넓은 세 곳의 교회의 허락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카고 지역으로서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시카고 북부 지역으로는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샴버그 지역에서는 사랑의 교회 이상 세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참 한인 사회를 돕는다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입호금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5만 달러의 입후보 등록금으로 수차례 선거를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2만 달러로 책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인 회장은 헌신 봉사하는 명예직으로서 그에 준하는 상당한 기부금을 한인회에 기탁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 달러씩 등록금을 내고 참여했던 전직 회장님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시카고 한인회에 산적한 재정 문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5만 달러의 입후보 등록금을 책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등의 적은 액수의 입후보 등록금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한인을 위해 봉사하시겠다고 결심했다면
또 그러한 후보라면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강민 회장 예비후보 이수재 토마스 차 부회장 예비후보 팀은 끝까지 선거에 성실히 임할 것을 천명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명정대한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어 오랜만에 시카고에서 축제의 한인회장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스리 디비전에서 판사님이 이런 케이스를 보시고 제가 왜 이렇게 파일했는지를 이해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죠. 우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한인 동포분들한테 이런 그 저희가 소장에 이렇게 던져야 됐다는 게 좀 진짜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그 판사님 앞에 가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판사님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사님이 저희의 걱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된 거를 갖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젠트한 그걸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많은 어퍼튜니티를 주셨어요. 양쪽 파티에랑 서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라. 그렇게 안 하면은 헤비 핸드로 내가 판결을 짓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어그리드 오더를 만들 때 서로 그때 이국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어떻게 하면은 한인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이번에 한번 기강을 잡자 하는 걸 이제 이해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오더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오더를 보시면은 판사님 이제 케이스는 우선은 종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컨디션을 판사님이 아직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은 다시 법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우리 선대위원장님이나 저와 그리고 사무장님 다 그렇게 우선은 믿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하고 저희도 지금 사실은 투표 장소를 늘려달라는 청원서를 다 사인을 받아서 몇백 장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선관위와의 어떤 대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들이 이미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니고 유권자들로부터의 많은 요청에 의한 민의 전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중하게 강력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새롭게 구성되는 선관위나 선관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선거 투표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진정성을 저희들한테 다가오신다면은 저희도 충분히 양보할 여지는 있고, 왜냐면은 이것은 흑과 백의 어떤 논리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지, 우리에게 선거가 유리하다는 진정성을 벗어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그게 준하는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되든지, 또는 그게 준하는 어떤 위치가 중간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준하는 또 더욱더 시간을 넓게 가져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담으로 해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만 보여진다면,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현하시겠다는 진정성만 보여진다면 충분히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면들을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박 국장님도 본인이 또 취재했던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한인사회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변곡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되어 왔었는데 항상 그것이 기존에 있던 새로운 제도 시스템에서 부닥쳤던 갈등인데, 저도 한인회를 오랫동안 또 있었고 언론에 오래 있어봐서 알지만, 처음에 한인회장 선거가 있을 적에는 예전에는 유권자 등록을 했던 간접선거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또 움직여지면서 한인회비 대납이라는 정회원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으로 있다가 그것이 다시 또 일요일 선거가 되는 것을 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토요일 선거를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토요일로 선거를 바꾸는 그런 갈등 국면을 계속 발전시켜 나오면서 10년 주기로 한인 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또 그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22대 때 비로소 그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그런 정의원만 투표한다는 것을 일반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걸 가지고 또 갈등을 많이 일으켰고요. 그래서 점점 변천해 왔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또 일요일 날 비즈니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투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토요일로 바꿨던 이유는 교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와셨던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토요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제도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논쟁이 있고 그렇지만 항상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해법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이제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오해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우리가 가처분을 한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전에 계획해서 한 것이 혹시 그 뉘앙스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선거에 임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그 서약서나 그런 규약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나타난 그런 리액션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그 건의사항에 저희들이 어떤 또 그 뉘앙스적인 보면은 그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혹시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후보 측에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렇게 추천도 받고 얘기도 하고 대화를 그 교포들과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기한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동감을 하고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